뿌리펌은 헤어의 두상과 모질을 살린다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고객의 토탈 룩을 단점을 끌어올리는 성형의 하나의 시술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국이나 홍콩 이런 데, 너 있는 시대는 아닐 거야. 나 같은 시대는 중국 영화, 홍콩의 무술 영화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전 세계가 그런 홍콩 액션, 중국 액션, 거기서 나오는 머리들을 보면은 막 되게 과해. 막 그런 중국 머리들. 그러다가 이제 트렌드가 흐름이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돼. 일본 쪽으로 넘어가면서 심플하고 유럽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클래식하고 딱 떨어지는 라인들의 이제 그런 뷰티 쪽에 영향을 받게 되지. 그러다가 이제 그거 다음으로 이제 온 트렌드가 이제 너무 이제 일자머리나 무거운 그런 거에서 트렌드 흐름을 바꾸자 하면서 이제 펌어가, 우리나라 펌어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뿌리펌이라고 해서 뿌리를 살린다기보다는 끌어올린다는 뿌리펌, 그러니까 리프팅 한다는 느낌의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 연구를 하면서 뭐 내가 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어. 그런 거 이제 디자인 자체를 뭐 중국, 한국, 일본을 비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를 추구하는 나라라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화려함이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고 우리나라는 그 경계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심플하면서 그래도 약간의 과시욕을, 그러니까 과한 듯한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뿌리펌하고 그런 디자인하고 맞는 거죠. 뿌리펌을 하는 게 시술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 완벽함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펌을 해서 디자이너들이 안 할 때 내가 혼자 뿌리펌을 좀 연구해서 뿌리펌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나의 파마 가격을 좀 올렸었어. 그 시절에는. 왜냐면 그 시절에는 뿌리펌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뿌리펌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기본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뿌리펌에 대한 거를 파마할 때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객단가를 올린다는 거는 지금 내가 물어본 질문의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의 완성도를 위해서 뿌리펌을 하는 건데 그 디자인의 완성도에 생각하는 게 선생님들마다 틀릴 거란 말이지. 이거 그냥 너무 생각해서 말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그냥 네네. 말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어떤 손님들한테 진짜 적합하고 어떤 분들한테 진짜 더 좋을지 그런 것도 얘기하면 좋을 거예요. 선생님들의 생각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남자의 다운펌도 뿌리펌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와 옆에를 플랫하게 하는 다운펌을 많이 하잖아요. 여성들은 반대로 얼굴 주변의 볼륨을 살려서 이제 얼굴을 작게 보이게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마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얼굴 주변의 볼륨이 아니라 얼굴 주변 밑에 볼륨이고, 이 얼굴 주변의 볼륨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뿌리펌이기 때문에 뿌리펌을 꼭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펌을 한 이유가 손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두피와 모발이 달라붙어 있었을 때 바람이 지나가지 못하면 머리가 흐르지 못하고, 밑에서 아무리 웨이브가 있어서 흐른다고 하더라도 뿌리부터의 어떤 공간이나 흐름이 없으면 절대 머리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펌이 좀 많이 추천하고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 뿌리펌을 저는 딴 데서 했는데 별로였다, 혹은 나는 뿌리펌 필요 없는 머리다, 이런 분들도 뿌리펌을 실제로 해드렸을 때 되게 만족을 많이 하셨어요. 진지했나요? 네, 많이 왜 진지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오고. 그러면 뭐 뿌리 살리면 살짝 잘 뻔했어. 뿌리 살리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뿌리 돈도 벌고 좋잖아요, 이럴 수 없잖아요. 돈도 벌고 좋잖아요. 조금 진지해. 그건 너무 과했고. 그러니까 나도 애기 끝날 때까지 케이크도 못 먹고 너무 진지해가지고. 찬수에 말한 것처럼 뿌리펌을 해야 되는 이유로서는 정말 적합한데 꼭 안 해야 되는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은 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원래 안 사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뿌리펌하는 고객님들이 더 많겠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볼륨이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찬쌤은 그게 그 자연 볼륨보다 뿌리펌을 하면 머리가 더 당연히 예쁘겠지만 자기 원래 볼륨이 있고 뿌리펌을 했을 때 뭐 잘하면 안 그렇겠지만 잘 바쁠 때 잘못하는 경우 그 자연 볼륨을 더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한테는 굳이, 그러니까 제가 뿌리펌만 하러 온 고객님이 아니라 전체 펌을 들어갔을 때 굳이 바쁜데 손이 없는데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고객님들한테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볼륨이 있는 게 예쁜데 굳이 볼륨 살리기 싫어하는 고객님들이 진짜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뿌리펌을 꼭 해야 될까요? 질문했어요. 아, 지금, 나 네. 지금 케이크 생각만 하고 있어. 아니, 굳이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권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거야. 필요한 사람한테 제안을 한다. 자연 볼륨이 살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날씨자님은 이게 자연 볼륨이라고 해서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샤워 팀장님은 이 자연 볼륨이 생각보다 안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똑같아. 이제 모든 디자이너들이 이게 뿌리 볼륨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날씨장의 생각일 수도 있고, 샤워 팀장님은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지금 찬호쌤이랑 나혜쌤 얘기하는 걸 듣고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예뻐 보이는 머리를 고객님한테 제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고객님이 원하는 머리를 내가 해드려야 되나 약간 그 경계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뿌리펌을 그렇다고 해서 엄청 과하게 넣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고객님들한테는 뿌리펌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뿌리펌이 필요한 고객님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두상에 납작하신 분, 모발에 힘이 없어서 축축 쳐주시는 분, 그 다음에 모류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그런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 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이 뿌리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보는 시각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1차원적인 거고, 딱 두상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의 두상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의 모질과 두상을 먼저 파악해서 그거에 필요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선생님들도 뿌리펌을 살린다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이 분의 신체적인 단점을 조각해주는 게 뿌리펌의 포인트인 거지. 뿌리펌이라는 건 아무래도 뭔가를 커 보이게 하고 살려 보이고 해서 이 룩으로 봤을 때는 진짜 훌륭한 디자인이란 건데, 리프팅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는 거는 얼굴과 헤어만 보지만 목의 길이, 어깨, 신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디자인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뿌리펌을 내가 예전에 한번 일본에서 책으로 낸 적이 있었어. 그때 이제 일본에서는 그걸 안 했을 때, 근데 내가 그때 발표한 개념이 이거야. 조각하다. 이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이제 우리 SNS나 이런 데 보면은 뿌리펌이 쫙 들어가잖아요. 쫙 들어가면 그러면 뿌리를 다 잘 산다고 하고 막 아리아로 이렇게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손님들도 잘못 이해하는데 뿌리펌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신체 룩을 얼마만큼 그 단점을 살짝만 건드려가지고 완성시키면,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룩을 우리가 보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가운을 입기 전에 룩을 보고 손님의 성향과 뭐 이런 걸 파악을 하는데, 요즘 조금 하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보잖아요. 이마 라인이랑 두상 이런 거 디자이너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커트볼을 했을 때 목의 길이 이런 거 체크가 안 돼요. 그런 게 헤어 디자인에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많이 느껴요. 머리를 과감하게 변신을 하고 막 하더라도 뿌리펌이 말 그대로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제안하는 시술의 하나의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뿌리펌을 하는 거잖아. 그 단점이 1차원적으로 볼륨만 죽는 걸 살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의 신체적인 뭔가에 그런 걸 커버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해주면 훨씬 디테일해진다.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그 뿌리펌이 그런 개념이라는 걸 조금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차석 팀장님의 그런 리프팅하는 뿌리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한번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뿌리펌을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잘 맞는 디자인입니다. 뿌리펌 진짜.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좀 더 특화되게 쓰려면은 지금 그 뿌리펌에 대한 기술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전체적인 룩을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인의 개념으로 가면은 더 좋아할 거예요. 뿌리펌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이왕이면은 10대, 20대들보다는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가 더 올라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뿌리펌. 연령이 될수록 뿌리펌의 개수들도 많아지고 그 디테일함이 더 많아질수록 손님들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플러스 딱 디자이너가 자기 주관이 확실하게 뿌리를 살린다는 개념보다는 고객의 전체적인 룩을 디자인하는 그 개념을 플러스 해가지고 디자인해주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완전 신뢰를 더한다. 그렇게 이용하면 나는 더 좋아. 그래서 일단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너무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도 다음에 모델 작업이나 다른 고객님들께 해드릴 때 꼭 저 방법을 사용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조금 발표를 했던 스컬펌처럼 전체적인 고객의 신체 밸런스의 단점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의 하나의 방법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아주 오늘 좀 선생님들의 그 디테일한 기술들을 보면서, 우리 찬호 팀장님의 디테일한 기술들을 보면서 훨씬 더 저도 좀 많이 배워가고, 그런 거에서 제가 좀 얹을 수 있다면은 그런 고객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제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감성보다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약간 그런 걸 얘기해 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되게 오늘도 역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뿌리펌은 그래서 감성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기술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나운 찬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롱으로 이제 뿌리를 살려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뿌리 살리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탑 쪽 같은 경우는 자국이 안 나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살아야 되고, 윤기가 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이롱으로 뿌리펌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향을 잡아서 오늘 뿌리펌을 했거든요. 방향을 잡지 않으면 뿌리를 살려도 중구난방으로 살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방향을 잡으면서 뿌리 살리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뿌리펌을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뭐 사이드도 해보고 탑 쪽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뿌리펌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교육도 많이 받고 아무래도 뿌리펌도 많이 해보면서 모아서 어떤 저만의 어떤 루틴을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뿌리펌을 하시면 100% 만족하실 것으로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이제 뿌리펌 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제 뿌리펌으로 다
만족시켜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뿌리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아니면 볼륨이 살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 뿌리펌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